4월 국회가 꽁꽁 얼어붙었죠. 이유는 바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여기서 불거진 문제들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공직자의 자질을 사전에 검증한다. 이런 본래 취지는 나름대로 구현이 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여야 간 정쟁의 소재가 되고 그 결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부작용, 이것도 지적이 되고 있죠. 개각 때마다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의 제도를 바꿔보자라는 얘기도 그때마다 나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의 셈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곳이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의견 들으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예, 오늘 우선 쟁점을 좀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예. 한번 해보죠. 제가 먼저 4가지 질문을 좀 짧게 드릴게요. 그럼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 뒤에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후보자는 임명하면 안 된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설명이 긴데요. 일단 예. 간단하게 입장을 얘기하면 현행 헌법상 그 방식을 채택하기는 좀 무리고요. 만약에 헌법이랑 안 그 제도를 맞는다? 예.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시고요. 그건 자세히 제가 나중에 또 기회에 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쟁점입니다. 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강화하자.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필요하다고 보시고요. 예. 사실 뭐 이번에 박영선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긴 했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서 하고요. 자, 세 번째 쟁점입니다. 청와대의 책임을 강화하자. 즉 뭐 인사수석이 청문회에 배석을 한다든가 청와대가 검증한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청와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이거 역시 동의하시고요. 예,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쟁점은 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윤리검증은 비공개, 정책검증은 공개하자 이런 제안인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고요. 예. 자, 그럼 4가지 쟁점 중에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한 후보자는 임명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의견만 빼고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예. 이 반대하시는 이 쟁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은 예. 내각의 구성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내각 구성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 권한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 표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못 받은 국무총리를 임명을 못하게 돼 있죠. 예. 그 외의 내각 구성에 대한 권한은 광범하게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의회제로 가자, 의원정부제로 가자 할 때 그 논쟁의 핵심이 내각 구성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는 게 헌법 논쟁의 제일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헌법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은 보장을 하되 그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이나 견제 장치 여기까지는 이제 헌법 이내에서 가능한 건데 예. 우리 이제 인사청문회 법은 인준제도 즉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 인준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예. 대통령이 권한 행사할 때 그냥 대통령하고 참모들끼리 상의해서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좀 반영을 해서 인사 판단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미국은 아예 헌법에 의회가 상원이 대통령의 장관 인사권에 대해서 인준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한 사람만이 장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헌법적 규정에 따라서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의회가 적격 부적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 만약에 국회가 권한을 좀 확대해서 장관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도록 하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헌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표결의 최종 표결 방식은 본회의 의견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상임위 인사청문회의 적격 부적격 판단을 가지고 예.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약간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자라고 야당이 네.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오래된 헌법 그 논쟁인데요. 예. 저는 뭐 그게 충분히 뭐 논쟁이 가능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통령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견제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보다 더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국민들이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동의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예. 사전에 복수로 이 사람을 추천하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국민들이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 한두 사람이 예. 개인 의견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헌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국민적 이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동의가 없이는 효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예. 이제 견제하는 수단이겠느냐, 사전에 추천하는 거냐, 사후에 동의하는 거냐, 예. 이런 논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걸 하실 의향은 있다라는 입장으로 들리고요. 저는 이제 개헌 논쟁을 할 때 이 문제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논쟁에 포함된다는 정도지 예. 아직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판단을 알겠습니다. 하기엔 좀 이릅니다. 이제 그런 입장은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듣기에는 어차피 개헌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시간만 끌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헌을 하지 않고도 뭔가 보완이나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겠습니까? 잘했듯이 이런 겁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인사청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다가 이 사람의 적격 부적격 권한을 부여하는 거는 국민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국회가 우리가 하자 이런 기본 권력에 대한 배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참여한 헌법 논쟁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인사청문회 취지를 본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판단할 때 대통령 책임제니까 대통령이 판단하는 건데 예. 국회에서도 반대하고 야당 반대만 가지고 대통령이 그거 따라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죠. 국회에서도 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고 국민들도 그 국회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강하다. 이거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주체는. 그 대통령이 이 판단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지금까지도 국회도 부적격하다고 보고 국민 여론도 과반수 이상이 부적격하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철회하거나 본인이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고요. 대개 국회는 반대하지 야당은 반대하는데 여당 찬성 국민들도 별로 반대 의견이 높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국회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사 추천에 그런 취지가 어느 정도 존중되어 온 건 사실이에요. 국회의 반대와 국민 여론의 반대가 함께 갈 때는 대통령은 그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다. 자, 다른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근데 어쨌든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을 강화하자라는 문제라든가 청와대의 책임을 강화하자 이런 건 다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뭐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 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윤리검증은 좀 비공개하자. 이건 사실 여당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요. 이건 꼭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데요. 그 이유가 지금도 보시면 시간이 많지 아시지만 않아서요. 조금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인사청문이 이제 사생활 검증 위주로 가거든요. 그 이유는 정책 검증보다는 사생활 검증이 더 흥미를 끌 수가 있고 더 이제 정치인들이 보기에 정쟁이 되는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 검증이 거의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과도하게 신상 털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국가 인재를 임용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생겨요.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과기부 장관이 10명 이상이 고사를 했습니다. 중소벤처부는 27명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처럼 윤리 검증을 비공개를 해서 적격을 엄밀하게 판단하고
의원님, 정책권 저희가 지금 여야의 같은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전화 상태도 좋지 않고요.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은 국민들과 함께하고. 예, 아니, 어제 우리 협상일을 예, 했는데 의원님,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어제 정책검 중에서 보면 재판을 듣죠. 이거 주시면 못 되다. 이게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 남편이 한 건데 이게 내내 지금 하루 종일 쟁점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판단하게 되는. 그 문제는 조금 뭐 여야 의견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한국당이 생각하는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만희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똑같이 네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된다. 찬성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시고요. 자, 두 번째 쟁점이요.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을 강화하자. 당연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의 책임을 강화하자. 뭐 인사수석이 청문회에 배석한다든가 검증 자료를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한다든가. 이 예, 방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예. 예. 사실 이 앞에 세 가지 쟁점은 야당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쟁점이 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윤리검증은 좀 비공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 예, 예. 일단 제가요. 그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여쭤볼게요.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즉 국회의 비토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인데 이걸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헌법 조항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헌법상의 규정은 없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의 그 내각 구성권에 대한 권한은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 방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다른 걸로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더 많은 좀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에는 이제 국무총리라고만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국무위원으로까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같이 명시적으로 헌법상에 전문상에 국회의 동의를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이런 제한이 있겠지만은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죠. 명시적인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87조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적인 해석이 좀 정교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아까 김종민 의원 말씀으로는 결국은 이제 국무위원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는 이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와야지 이게 국회에서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요. 이런 어떤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들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권력을 대신한다 이렇게는 딱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요.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명백하게 부적격 인사다, 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예. 대변하는 그런 걸로도 충분히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9810번님께서 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통과권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면 거대 양당 구조에서 통과시킬 인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예. 여당이든 아니면 대통령께서 국회 야당과 또 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야당 개인의 어떤 그런 당략적 차원이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예.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한다. 예. 또 국회의 협치라든지 이런 걸 존중한다. 예. 그런 인식을 가지시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번에 청문 과정에 쭉 참여를 했지만은 예. 정말 너무나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좀 실망한 면도 정말 저는 크다고 저는 큽니다, 사실이요. 그렇게 보셨군요. 예. 자, 저희가 좀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예.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자라는 의견과 청와대의 책임을 강화하자, 즉 인사수석이 청문회 배석한다든가, 뭐 민정수석실 자료를 좀 내놓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동의를 하셨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크게 논쟁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 네 번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윤리검증은 비공개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어렵다라고 이만희 의원님 답변 주셨거든요. 예. 왜 어렵습니까, 이거는?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은 예. 일단 윤리검증과 업무검증을 분리하고 윤리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책검증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 많은 의원들께서 동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리검증 관련돼서 사전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검증은 이제 청와대로부터의 검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뭐 우리 법상으로는 우리 검증의 주체가 사실상 뭐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이제 제한되어 있지만은 저는 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박영선 장관님이나 아니면 김현철 장관님, 특히 이번에 어제 또 있었던 이미선 우리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 검증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검증의 너무 부실하니까 검증했나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박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무슨 리모델링이라든지 서울대 병원의 어떤 특혜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단 하나라도 제대로 소명이 된 사항이 없고요. 또 이미선 후보자 어제 한번 보십시오. 5,500회가 넘는 주식 거래를 하셨어요. 나 하나도 안 했어. 전부 다 남편이 다 했다. 이 자리는 지금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요. 물론입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것들을 검증하시는 분들이 과연 모르셨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에 이렇게 제보를 넘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과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검증 시스템이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좋은데 지금처럼 검증을 철저히 안 한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사례를 여러 가지 얘기를 안 드셨습니까? 우리 김 의원께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검증 기관이요. 백악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세청이라든지 FBI라든지 이런 모든 국가기관들이 후보자와 후보자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3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그런 검증을 합니다. 그런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 검증 자료들이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태도로 해서 의원들이 비공개로 그분에 대한 윤리 검증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시스템하고는 좀 완전히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제 공수가 뒤바뀌었을 때 이제 자유한국당도 집권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했을 때도 어떤 지금과 똑같은 이제 주장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청취자분도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4341번님께서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입장이 바뀐다면 야당에서 반대하는 인사를 수긍하고 임명 안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집권하면은 이런 제가 했던 말씀들 다 바꾼다 이러면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양당 모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게 그냥 여야의 문제로 보실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더 넓게 인재를 고르시고요. 또 그 부분이 설령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저기하고 조금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분이 그 분야에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나라의 발전을 필요하신 분이면은 예.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넓고 그런 탕평 같은 탕평책이 예. 탕평 인사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뭐 집권을 하더라도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과거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 지금 여야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은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만희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여쭙는데 나중에 여당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